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할렐루야. 지난주 수요일은 중간고사를 잘 보셨죠? 예,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을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예, 칸은 많이 채우셨더라고요. 예, 복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도 공부지만 계속 복습함으로써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중에 핵심 구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는 구절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가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나타나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우리가 지금 진화론이 맞지 않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벌써 4번째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것이 어디에서 알려졌냐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러니까 우주를 봐도 우주의 운행, 우주의 질서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가능한 거고, 지지난주 우리가 DNA 배웠죠? 생물학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DNA 유전인자의 이런 어떤 이 분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가능한 질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오늘은 또 화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 화석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좀 주제가 제가 이거 중급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1과부터 지난번에 여러분 시험 보실 때까지 거기까지는 초급만 시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부터는 중급. 그냥 과학적 지식이 자꾸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과학적 지식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건 과학적 용어예요. 대학원 수준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학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진화론이 맞지 않나요라고 묻는 사람들은 누구의 이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누구의 이론?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다윈은 말하자면 생물학자입니다. 생물학자. 그러니까 생물학자적인 관점에서 진화론이 맞지 않냐, 사람들은 그렇게 학문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학문적으로. 그럼 우리도 학문적으로 대답해야겠죠. 무슨 진화론이 맞아요? 라고 반박을 그냥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타당한 이유를 대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만물 안에 뭐가 있냐면 생물학이 있고요, 물리학. 그러니까 생물학은 우리가 파스테르의 뭘 배웠습니까? 백조목 실험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진화론이 틀렸다. 그리고 물리학적으로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통해서 진화론이 틀렸다. 그리고 DNA, 이것도 역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저 진화론이 틀렸다. 계속 반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론은 학교에서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학문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보다 우리가 준비하는데 항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생소한 그런 관점이지만 물리학적 관점, 생물학적 관점, 그다음에 이 우주의 질서 같은 건 지구과학, 우주과학적 관점으로 여러분이 이런 지식들을 습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화석. 화석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구과학 또는 물리학, 지질학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린 그런 영역인데, 특별히 지질, 땅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 화석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화석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그림으로 보잖아요. 그림으로. 그래갖고 주로 진화론자들이 화석 봐라, 이거 진화론의 증거야라고 주장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거짓말의 정체를 제가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화론부터 9, 10, 11강까지가 진화론이죠. 복습하겠습니다. 진화론이 맞지 않나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먼저 말해야 돼요? 진화론과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라 뭐라고요? 가설이라고요. 가설. 예. 그러나 저는 창조론이 진화론보다 더 과학적 사실에 부합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증거는 뭡니까? 엔트로피의 증가의 법칙. 우주를 보니까 다 어떻게 바뀌어요? 예, 무질서가 증가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진화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예, 무질서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진화론은 더 질서가 높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와 역으로 가고 있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파스텔의 백조목. 자, 그래서 파스텔의 백조목 실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의 주장은 뭐예요? 적당한 환경에서 무생물이 생물로 바뀌었다. 이것이 진화론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부정한 실험이 바로 파스텔의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나타난다. 그런데 생명이 만일 무생물에서 태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 가능성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숫자가 복잡해서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칼 세이돈이라는 우주과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에서 생명체가 나타날 가능성은 10의 4만 승분의 1이다. 10이 4만 개 붙은 것 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분의 1이 10의 4승분의 1이에요. 만분의 1. 만일이라 그러죠. 만일은 가능성이 어떤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다. 근데 10의 4승분의 1도 우리는 안 믿는데 10의 4만 승, 공인 4만 개가 있대요. 이게 너무 많아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10이 50개 있고 그거 분의 1은 제로라고 하는데 50개가 아니라 4만 개 분의 1이라면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마치 고철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바람이 확 태풍이 불어서 보잉 747 제트기가 만들어질 것 같은 가능성이 그런 가능성이래요.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믿는다? 진화론자를 믿는가? 믿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으려면 저는 그냥 하나님 믿겠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래서 진화론도 신앙입니다. 반 기독교, 반 여호와 신앙을 그들은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이 높은 이론을 배우는 거, 그건 가능성이 수학적으로 제로인 것을 믿는다니까 그들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아니면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세 번째 진화론이 맞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한 세 번째 반론은 DNA 유전 정보의 발견입니다. 자, 이것이 1950년에 발견된 것인데요. DNA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물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 우연히 생겨난 건물이 아니라는 증거가 설계도에 있듯이 생명체도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DNA, 유전 정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는 결코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돌연변이, 유전 정보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죽습니다. 유전은 물려지지 않아요. 이것이 또 왜 중요하면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동성애는 유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도 돌연변이거든요. 동성애 유전인자가 갑자기 생겨나서 유전됐다. 그래서 절대로 동성애도 유전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후천적으로 학습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문화 전쟁 얘기했죠. 그 문화적으로 습득한 것이고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DNA 유전 정보학적으로 보면 유전될 수 없다. 이것이 동성애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는 화석입니다. 화석. 자, 화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물체가 하나의 이 돌에 딱 박혀서 과거에 이런 생물이 있었다라는 걸 증거하는 그 사람으로 말하면 미이라 같은 것이죠. 근데 이 화석이 만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진화론을 지지한다, 우리는 진화론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화석이 주는 메시지가 진화론을 부정한다면 이것도 또한 진화론이 거짓이라는 건 결정적인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결정적인 화석이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첫 번째, 그거 말고 진화가 사실이라면 종과 종 사이에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돼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진화론자는 이렇게 해요. 물에서, 어류에서 양서류가 생겼다. 양서류가 뭐죠? 개구리 같은 거 있죠. 물에도 살고 육지에서 사는 거, 양서류. 물에서 살다가 갑자기 다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팔과 다리가 나와서. 그렇게 양서류에서 포유류, 그러니까 파충류. 파충류는 뭐예요?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뱀 같은 거, 도마뱀 이런 게 파충류거든요. 그 파충류에서 우리 인간 포유류, 젖을 먹이는. 그러니까 파충류는 알을 낳죠. 포유류는 새끼를 낳죠. 자, 이렇게 바뀌어서 나중에 새까지 진화됐다. 이렇게 이 단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중간 단계 화석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겠죠. 중간중간에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화석이 나타나면 진화가 사실이구나. 왜냐하면 화석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어류에서 양서류, 개구리 같은 양서류, 그 중간 단계 화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양서류, 개구리 종류에서 파충류, 도마뱀, 요 종류로 중간에 진화됐으면 화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충류에서 포유류, 자, 알 낳는 짐승에서 새끼 낳는 짐승으로 중간 단계 변화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런 화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중간 단계 화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현생 화석에서 발견되는 이 비율, 그러니까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현재 존재하는 이 생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물체 화석을 발견했는데 87.6%,
이걸 화석률이라고 그래요. 화석률. 그러니까 어떤 짐승이든 어떤 생물이든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확실한 증거로 화석이 남아있는 생명체가 87.6%.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는 화석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생명체에. 자, 그러면 그 중간의 생명체도 나오겠죠? 중간의 진화 도중에 화석도 나와야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연결된 중간 화석이 있다 없다? 발견되지 않았다고요. 있으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재 존재하는 생명체에 거의 10개 중에 9개의 화석이 발견됐다면 그 중간 단계의 화석들도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화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림을 보여줄게요. 그림 보시면 좀 쉬울 거예요. 그림. 자, 쥐에서 박쥐로 만일 진화됐다면, 그죠? 그럼 중간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그죠? 쥐인데 갑자기 손가락이 길어져요. 그리고 날개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날라요. 그러면 쥐에서 박쥐까지 가는 그 중간 단계라는 것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그러면 저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진화는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조새라고 들어보셨어요? 시조새? 새의 시조라는 거예요. 새의 시조. 자, 다음 장면. 이 시조새는 이런 생물이에요. 공룡은 파충류입니다. 파충류는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그런 생물체죠. 도마뱀처럼. 자, 시조새는 공룡과 조류의 중간 단계라고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하솜자매 시조새 본 적 있어요? 있죠? 자, 고등학교 교과서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럼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공룡, 그러니까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단계라고 교과서에 떡하니 나와 있다고요. 근데 언제 발견됐냐? 1861년 독일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발견됐어요. 똑같은 모양이.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발견됐어요. 자, 그러니까 저런 새가 있었다라는 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있었어요. 전 세계 다 발견되니까 존재했습니다. 그럼 저거를 뭐라고 진화론자는 설명했냐면, 봐라, 공룡에서 조류의 중간 단계 아니냐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1861년이 진화론 발표한 지 2년 후, 다윈이 1859년에 발표했으니까 2년 만에 발견돼갖고 진화론자니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할렐루야가 아니죠. 너무너무 좋아해서, 야, 진화론이 사실이다.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공룡에서 시조새까지 중간에 변청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없어요, 또. 그럼 시조새가 새의 조상이라면 시조새에서 완전한 새의 모습으로 가는 중간 단계의 화석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발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시조새는 그냥 새일 뿐이에요. 진화의 단계가 아니라고요. 진화의 단계라고 주장했을 뿐이에요. 근데 진화의 단계가 아니라고 누가 확인했느냐면 시조새 학회가 있습니다. 세계에. 자, 다음 장면. 그것이 국제 시조새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1985년도에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시조새는 과연 중간 단계 화석이냐, 그냥 새냐? 이 회의를 했는데 그때 결과가 뭐냐면 그냥 멸종된 새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깃털이 새 깃털이라는 거예요. 새 깃털. 그리고 내부의 장기 시설이 장기가
그냥 새와 일치하는 장기를 가진 그런 외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의 한 부류에 불과하지 중간 단계 화석이 아니라고 누가 결론 내렸다고요? 국제 시조새 학술 회의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한 말이 아닙니다. 학술 회의에서 결론 내렸어요. 그럼 이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시조새는 중간 단계 화석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폐기 처분한 날입니다. 전날이. 자, 그러면 이것이 전 세계에 알려져서 시조새가 더 이상 교과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진화론자는 저걸 숨겨버렸어요. 저 사실을. 자기끼리 회의하고 덮어버렸다고요. 근데 그 논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누가 발견했냐? 우리 예수 믿는 기독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분들을 한 조직을 만든 거기서 뭐냐면 시조새 교과서 개정 추진회 131명의 기독교 생물학자, 기독교 지질학자, 기독교 물리학자들이 2011년에 이 논문을 발견해 갖고 우리나라 교육부에 정식으로 얘기했어요. 시조새는 교과서에서 삭제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학술회의에서 이것을 정식으로 폐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교육부가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정식 논문이라고요. 근데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이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화론이 기독교 창조론한테 무릎 꿇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죠.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교육부가. 왜냐하면 교육부의 리더가 다 불신자들, 진화론자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과학과 비과학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기독교와 진화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저거를 폐기한 이상 그러면 창조론을 지금 이 교과서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인 거예요. 다만 조금 개정을 했어. 뭐라고 개정하면은 이렇게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는 시조새를 파충류에서 진화되었다라고 예전엔 기록했다가 지금은 진화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바꿨어. 왜? 자기네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요, 세상은요, 이 비진리 여태껏 진리라고 계속 거짓말 치는 겁니다. 이걸 학생들이 알까요, 뭘까요? 자기도 모르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만 열심히 다녀도 애들이요 망가집니다. 우리 학교 열심히 가라 그러죠. 근데 학교 열심히 가면 저 사기에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우리는 철석같이 믿잖아요. 근데 교과서의 많은 부분이 거짓말입니다. 이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사단의 지배 세력 속에서 쓰여진 거예요, 교과서들이. 심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문화 전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저것이 거짓이고 저것이 얼마나 사단의 영적 기만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아셨겠어요? 이걸 제가 학생들한테 말하면 학생들이 알겠어요? 절대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얼마나 지금 주의 종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지,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철석같이 우리는 학교를 믿고 교과서를 믿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얼마나 사단의 기만이 가득하게 있는지. 저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알고 이제 화석을 통한 이 진화론의 허구를 우리는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진화론이 맞지 않나요? 라고 대답할 때, 물어볼 때 우리가 답변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그 서론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선생님은 진화론을 믿으시는군요.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창조론이나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가설입니다. 과학이란 무엇입니까? 반복된 실험과 관찰을 통해 증명된 자연 법칙. 그것이 과학인데 창조론이나 진화론 둘 다 법칙이 아니라 가설에 해당합니다. 둘 다 가설이라고 못을 확 박아야 돼요. 과학이 아니죠, 둘 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반복했으니까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주제는 화석은 진화론을 부정한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설명할까? 요것입니다. 그러나, 자, 다음 페이지. 그러나 진화론보다 창조론이 더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화석입니다. 오늘은 화석이에요. 첫째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그 다음에 파스테르의 실험, 그리고 지지난주죠 DNA, 요 세 가지를 그 근거로 제시했죠. 오늘 네 번째 근거가 화석이라는 거예요. 화석.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만일 진화가 사실이라면 종과 종,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의 종이고 원숭이도 하나의 종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개, 이것도 하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과 종 사이는 전혀 다른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종과 종 사이가 이렇게 점프하는 것이 진화론의 이론이죠. 종과 종 사이의 중간 단계 화석이 세계 곳곳에서 무수히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죠? 진화가 사실이라면 아까처럼 주위에서 박쥐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십니까? 자, 무수히 발견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단 한 개의 중간 단계 화석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화석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저거 어렵지 않죠? 자, 하나의 화석도, 중간 단계 화석도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치로 넘어갑니다. 수학적으로 현생 개체라는 건 현재 살고 있는 현재 생명체들이 화석에 발견되는 비율, 이거 화석률이라고 그래요.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화석을 찾아보니까 몇 퍼센트? 87.6%나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진화가 맞다면 마지막 형태, 현재 보이는 형태가 마지막 형태죠. 마지막 형태가 아니라 연결되는 형태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야겠죠. 근데 화석을 보니까 마지막 형태들만 찾아냈어요. 지금까지 현재 보여지는 모습들만 찾아냈고 중간되는 형태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죠. 중간 형태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비율은 87.6%의 현재 보이는 것 중에 하나도 중간 단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이 더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는 화석입니다. 만일 진화가 사실이라면 종과 종 사이에 많은 중간 화석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단 한 개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현생 개체 중에 87.6%의 화석이 발견됐는데 그 화석은 마지막 형태일 뿐이지 중간 단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진화가 사실이라면 현재 보여지는 우리 생명체, 현재 발견된 생명체의 화석들의 중간 단계 화석들도 오히려 훨씬 많아야 정상이겠죠? 근데 그 중간 단계 화석은 한 개도 없다. 그것은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거 있죠. 유인원의 어떤 그는 화석이 아니라 뼈 조각을 발견해서 상상들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지금까지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원숭이의 뼈 아니면 사람의 뼈였다. 나중에 다 그렇게 다 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화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화석,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거는 화석이 아닙니다. 뼈를 이빨을 발견을 이거 유인 무슨 유인원? 그러니까 돼지 뼈였어요. 돼지 이빨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상상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온 것은 유인원이 뭐 이렇게 막 원숭이가 사람 되고 막 키가 커지고 소설입니다. 교과서가 얼마나 거짓이 충만한지 몰라요.
그것을 지금 시정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시조서의 교과서 그 개정 추진 위원회가 있어요.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그분들이 지금 2011년부터 10년 넘게 계속 민원을 넣는데요. 안 받아들여요.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이 이 교육계를 붙잡고 있는지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뭘 걸 때. 자, 그다음 시조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이건 결정적인 증거라고 가장 확실한 증거로 내세우는 게 시조세라고요. 교과서에 그림들이 다 있어요. 아까 보았듯이. 자, 진화론이 공룡과 조류의 중간 단계라고 주장하는 시조새도 공룡과 시조새 사이의 화석 있죠. 자, 파충류에서 시조새까지 가려면 날개가 생기고 하는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날 딱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 중간 단계 화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있다 없다. 그러면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시조새는 여러 마리 발견됐는데 시조새까지 됐다는 그 중간 단계가 없다면 이것은 그냥 시조새는 원래 시조새였다는 거. 원래 이름이 시조새일 뿐이 원래 새의 종류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시조새에서 나중에 진짜 새까지 진화가 됐다면 그 중간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이 발견이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런 어떤 의심들이 있을 때 국제 시조새 학술 회의에서 독일에서 있었던 회의예요. 시조새를 중간 단계가 아니다 결론 내렸어요. 그리고 그냥 멸종된 새의 한 종류로 결론을 확실히 내린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정확하게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숨겼을 뿐이에요. 발표를 안 해서 자기들끼리 그냥 야 이거 아니야 하고 그냥 덮어버렸다고요. 이 나쁜 것들이 그걸 발표를 해야지. 그것을 누가 드러냈다고요? 근데 그런데 그것을 한국의 131명의 기독교 학자들이 시조새 교과서 개정 추진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문교부에 계속 민원을 지금 넣고 있어요.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절대로 안 받아들일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게 사실이지만 팩트 아닙니까? 사실이지만 신앙과 비신앙의 싸움이고 마귀와 지금 하나님 백성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이것을. 자, 그래서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시조새가 거짓말이니까 그런 결정적인 증거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이미 1985년도에 거짓말로 아니라고 학술 발표해서 증명이 돼버렸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교과서에서 나온다고.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그렇게 실을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시조새를 예를 드는 거예요. 시조새는 진화론자들은 시조새를 공룡과 조류 사이의 중간 단계라고 하지만 그 중간 단계 화석은 없고 1985년도 세계 시조새 시조새 학술회의에서 중간 단계가 아닌 멸종된 새로 결론을 내렸다.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당신 역시 아직도 믿는다고요? 이 정신없는 분, 이렇게 우리가 속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당신이 믿고 있다고요? 이 만일도 아닌 10의 4만 승분의 1을 당신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정신없는 분이요. 이렇게 우리가 속으로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시조새 얘기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자, 말을 해봐야 내가 이해가 됐는지 확인이 됩니다. 말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 엑기스 핵심만 정확하게 꼬집어내시면 됩니다. 화석을 보니 중간 단계가 없더라. 시조새의 화석도 시조새와 조류 사이에
그 중간 단계가 없다. 그리고 학술협회에서 그것은 중간 단계 아니라고 이미 학술적으로 연구가 나왔다. 그래서 난 못 믿겠다. 진화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진화론이 맞지 않나요? 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로서 진화론은 끝내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주제가 있는데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 힘들 것 같아서 오늘 진화론 여기까지 할 텐데, 두 가지를 집어내면 돼요. 만일 진화가 사실이라면 중간 단계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화석의 증거로 삼은 시조새도 1985년도에 학술협회에서 중간 단계가 아니라고 멸종된 새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난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만 기억해도 사실은 충분해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것을 혹시 반박할 만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더 연구해야죠.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 알잖아요. 이단들이요, 기독교 우리 성도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현혹하기 위해서 성경 엄청 공부합니다. 그리고 엄청 암송합니다. 그들도.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을 막 던져갖고 우리가 혹하면 그쪽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지금 1년에 지금도 이 신천지에 3만 명씩 빠져듭니다. 3만 명씩. 거기서 빠져 들어간 사람 한 명 건져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내가 철저하게 정말 준비가 돼서, 지금 영적 전쟁 시대예요. 문화 전쟁인데 문화 전쟁 안에 이런 것들 다 포함되죠. 이런 전쟁의 시대 때 우리가 무방비로 있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인 진실인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